미국 우주선이 52년 만에 다시 달에 도달했습니다. 민간 업체로서는 세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로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미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미 중부 시간 기준 22일 오후 5시 23분경 달 남극에서 약 300km 떨어진 분화구 말라퍼트 A 인근 지점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일시적 통신 문제를 해결한 뒤 오디세우스가 수직으로 선 채 자료를 전송하기 시작했다며 달 표면을 찍은 첫 번째 이미지를 내려받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달에 연착륙하는 성공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이번 임무는 미 항공우주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와 연계된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 CRPS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오디세우스에는 나사의 관측 탐사 장비 6개가 탑재됐습니다. 이를 수송하는 대가로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나사에서 1억 1,8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이 장비들은 달 환경을 관측하고 관련 기술을 실증하며 각종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우주선의 작동 기간은 달의 움직임으로 달 남극에 밤이 찾아와 태양광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일주일가량입니다. 나사는 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2026년 말 우주 비행사들을 달에 보내는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3단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디세우스는 지금까지 달에 도착한 어느 우주선보다도 달의 남극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착륙했습니다. 항상 응달인 달의 남극 일대에는 얼음 형태의 물이 풍부하게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달 표면에 만들어질 상주기지의 지속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학 시절 짊어진 학자금 빚의 허덕이는 미국인들을 위해 학비 부채 탕감 공약을 내걸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21일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5만 3천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12,000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통해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부임 이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작년 6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리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작년 8월 세이브를 출범시켰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세이브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달부터 수혜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 층 표심을 의식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그 즉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을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짚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군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이들을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국경 및 이민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과 함께 이민자들을 향한 혐오 발언도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복귀한다면 미국인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주민 추방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와 연방 병력을 결집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함께 치르는 연방 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선거 향배가 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수 있다고 NBC 뉴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하원 의석은 총 52개입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40석, 공화당이 11석을 갖고 있으며 한 석은 공석입니다. 현재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보다 불과 7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다른 지역을 지키면서 전통적 표밭인 캘리포니아에서 4석만 더 가져오면 하원을 장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화당이 현직인 캘리포니아 하원 일석 5곳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지역이라 민주당이 탈환을 노릴만 합니다. 반면 이곳 공화당 의원들은 하원 다수당 수성을 위해 정치적 사활을 걸고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그중 2개 지역구는 한국계 의원이 현직입니다. 영김 의원이 있는 40선거구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2%포인트 차로 가져갔지만 김 의원이 2022년 선거에서 14%포인트 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의 또 다른 한국계인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도 45선거구에서 힘든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45선거구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6%포인트 차로 이긴 곳입니다. 민주당에서는 4명의 도전자가 오는 3월 5일 진행되는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링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제품 브랜드와 관계없이 피부를 뚫지 않는 비침습적 방식으로 혈당을 잰다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링에 모두 적용된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그런 기기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인 판매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기기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당뇨병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FDA의 판단입니다. 부정확한 혈당 수치를 토대로 잘못된 용량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이나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업체들이 비침습적 방식의 혈당 측정 기기를 연구하고 있지만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든 회사는 아직 없다고 당뇨병 관련 기술 전문가인 데이빗 클로노프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애플이 체혈 없이 혈당을 잴 수 있는 혈당계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으며 향후 이 기능을 애플워치에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지난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FDA 경고에서 혈당을 직접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연결되는 스마트워치 앱은 예외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3,7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명문 사립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잇따라 다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일대는 내년 신입생 지원서에 SAT와 ACT 등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의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또 AP와 IB 성적도 지원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일대는 2025년 가을 학기 이후 입학 지원자는 표준화된 시험 성적이 필수이며 SAT, ACT, AP, IB 등 4개 선택지 중 어떤 점수를 제출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한 대학은 다트머스대에 이어 예일대가 2번째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2020년 팬데믹 사태 이후 방역상의 이유로 SAT와 ACT 점수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학 정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특히 명문 사립대들이 SAT 등과 같은 시험 점수 대신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성적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표준화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한 다트머스대는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은 입시 전형이 통념과 달리 저소득층 수험생의 입학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제도 도입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트머스대와 예일대의 신입생 선발 정책 변경은 향후 다른 미국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IT와 조지타운대 등 다른 주요 명문 사립대들도 표준화된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에서 모래구덩이를 파면서 놀던 7세 소녀가 구덩이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언론에 따르면 7세인 슬로안 매틱리와 2살 위 오빠 매덕스는 전날 오후 3시경 플로리다 로더데일 바이더시 해변에서 놀다 모래 구덩이에 매몰됐습니다. 이들은 모래를 파며 놀고 있었는데 구덩이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머리 위로 모래가 쏟아졌고 순식간에 몸이 모래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해변에 상주 구조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목격자들이 손과 플라스틱 들통을 이용해 모래를 파내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슬로안의 모습은 아예 보이지 않았고 매독스는 가슴까지 모래에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구조대는 아이들을 구조할 때 더 많은 모래가 구덩이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자를 박아 세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매독스는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매독스 아래에 깔렸던 슬로안은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발견돼 결국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붕괴가 일어날 당시 구덩이의 깊이는 성인 남성의 키 정도인 1.8m였습니다. 당시 남매의 부모도 해변에 함께 있었는데 구덩이를 함께 팠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은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AP통신의 의학연구를 인용해 미국에서 매년 3명에서 5명의 아동이 해변이나 공원, 집에서 모래구덩이 붕괴 사고로 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해변과 뉴저지 해변, 유타 주립공원 모래 언덕에서 각각 구덩이를 파며 놀던 10대 소년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22일 토요타는 중립 상태에서도 차량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경고한 후 약 28만 대의 툰드라, 세쿼이아, 렉서스 LX600 차량을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타는 이러한 차량을 소유한 고객이 딜러에게 문의하거나 toyota.com/recall에 차량 ID 번호를 입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리콜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생산된 모델에 적용됩니다. 회사 측은 공지를 통해 차량을 중립 위치로 전환해도 변속기의 특정 부분이 즉시 풀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는 이번 변속기 오작동으로 인해 차량이 평지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저속으로 전진해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고객이 목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토요타는 4월 말까지 리콜 차량 소유자에게 변속기용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될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요타는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으로 전환한 후 미국의 특정 안전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후방 영상이 표시되지 않아 충돌 위험이 높아지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추가로 19,000대의 차량을 리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에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생산된 북미 지역의 특정 미라이 및 렉서스 LS, LC, ES 모델이 포함됩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선교단체, 기독교단체, 교회 포함해서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4월에 또 교회 역사 편찬회, 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3월 31일 날 부활주일을 해년마다 저희들을 8군데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또 새벽 연합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30주년이고요. 사실은 저희 미랄 선교단 자체는 금년이 45주년이 됐고 미국과 캐나다부터 미주에 미국에는 이제 한 나라지만 18개 도시 그리고 이제 나라들 다 해서 지금 미주 땅의 23개 도시에서 저희는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발달장애인 22명 그리고 또 봉사자 50여 명 해서 매주 70여 명이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외에도 또 주중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향민이나 탈북민, 그외에 이제 이산가족, 한국의 이산가족도 모두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인데 이번에 가깝게는 2월 25일 날 문화회관에서 실향민, 탈북민 초청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하고 향후협의회에서 같이 이제 윷놀이 대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향후에서는 5월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8월 7일 날 호남향후의 오픈 토너먼트 골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는 회장 이치음식과 저희들 송년회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모든 것은 준비가 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에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동포청으로부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냈는데 대상자가 되지 않았어요. 이 히스토리가 한 10년 전에 것이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정부로부터는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400명으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고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시카고 상공 연습하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지자체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지자체에서 한 부스가 한 20개 정도 나오기로 결정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주루 사회에 한인 문화라든지 음식을 알리는 게 제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쨌든 많은 한인 식당이라든지 단체들이 참석해서 한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코스대로 그냥 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석하고 많은 식당들이 참석해서 한인 사회를 좀 알리는데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8월달 둘째 주 토요일날 1월날 합니다. 그래서 8월 10일, 11일이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단체분들 정말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를 대표해서 육상연맹 회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20여 명의 탈북 동포를 위해서 자금도 지급하고 봉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가을에는 한국의 유명자인 축제를 초청해요. 예전과 같은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회관 풍물학교는 매년 16회 내지 18회를 공연에 임하고 있으며 이 모든 행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행사입니다. 기관이 4월 6일 날 31주년 연례기금 마련 만찬 행사가 체리 체이스 컨트리 클럽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하늘 많이 응원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코인 시카고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지금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올 10월 달에 미 동부 지역의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를 시카고 지부에서 맡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또 더 자세한 행사 소개는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인협회 이번에 시카고 지사장을 처음 맡았어요. 근데 이거 무역하시는 분들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명함을 좀 달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차세대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2월 23일 금요일자 신문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로 쿡카운티 기존 호텔을 장기 거주 시설로 개조한다는 소식입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보입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22일 오후 스프링필드 주의사당에서 의정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세금에 대한 변경 사항과 지속되고 있는 난민과 이민자들의 시카고 유입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22일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AT&T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애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된다는 소식입니다. 테라 루나 가상화폐 사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 동포의 자긍심, 시카고 한국일보. 가장 많은 발행 부스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수면장애,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 특집에서 다뤘습니다. 수면은 일상생활 중 지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스 미주 순회 시카고 콘서트 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은퇴연금인데 조기 인출에 극단적인 투자까지 은퇴자산 401k 말아먹는 치명적 실수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의사는 용산 집회, 환자는 응급실 밤샘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백일섭 이혼 아닌 조론한 이유. 백일섭 부녀가 7년간의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더 편안한 사이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구독 문의는 847-290-8282번이며 한국일보 웹사이트는 www.chicagokoreatimes.com입니다.